안녕하세요. 신영월 교수입니다. 13장의 종업원급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강의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 4번을 잠깐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기억이 생생하지 않겠어요? 자, 예제 4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X1년도에 확정급여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게 설립 연도이기도 하고요. 할인율이 10%이고 X1년 이후에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동은 없다고 했는데 1년도를 보면은 단기근무원가 9만, 사회적립자산 8만 8천. 그렇기 때문에 1년도에 분계를 가보면은 퇴직급여 9만과 확정급여 채무 9만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사회적립자산에 출연한 금액이 8만 8천 현금, 이게 사회적립자산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순액으로 네트 금액으로 2천만큼 순확정급여 부채가 인식이 되고요. 포괄손익계산서 비용으로 퇴직급여가 잡히면 되겠습니다. 이건 재무상태표의 표시고요.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X2년도에는 단기근무원가 12만 5천, 2천에 퇴직금이 지급이 됐다고 했고요. 7만만큼 사회적립자산에 추가 출연이 있었습니다.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특히나 요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 세 칼럼에 숫자를 그냥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자, X2년도입니다. 전기 2월 사회적립자산 8만 8천, 확정급여 채무 9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근무원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2만 5천입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더하기죠? 퇴직금 지급이 2천만큼 있다고 했으니까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에서 각각 마이너스 2천씩 빼면 되겠습니다. 사회적립자산에 현금 출연이 있었다고 했죠? 대변으로 현금, 차변으로 사회적립자산, 현금 같은 건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회적립자산의 10%만큼 차변의 사회적립자산, 대변이 이자 수익 아닙니까? 이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바로 대변 마이너스 퇴직급여 아니에요. 확정급여 채무 9만에 대해서도 이자 비용을 인식하죠. 차변이 이자 비용, 대변이 확정급여 채무인데 그 차변이 이자 비용이기는 하나 계정은 퇴직급여입니다.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면은 사회적립자산 16만 4,800, 확정급여 채무 22만 2천, 따라서 이 차이만큼이 순확정급여 부채가 되고요. 즉 5만 7,200입니다. 퇴직급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12만 5,200입니다. 그런데 이 4번만 하더라도 어떤 가정을 했느냐 하면 사회적립자산의 기말 장부금액이, 이거 장부금액 아니에요. 16만 4,800인데 이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겠죠. 이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만약에 페어밸류랑 북밸류랑 다르면 어떡할 거냐. 더 나아가서 확정급여 채무도 쭉 해서 지금 22만 2천인데 이건 뭐냐면은 기초에 전제로 했던 보험 수리적 가정이 기말까지 보험 수리적 가정도 있고요. 경험 조정도 있고 하나 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갔다라는 가정인데 기초하고 기말하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퇴사율도 달라지고 사망률도 달라지고 혹은 인건비 상승률도 다르고 할인율도 물론 달라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달라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겁니다. 먼저 확정급여 채무부터 보자고요.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라는 건데요. 지금 했던 4번을 떠올려 보세요. 전기 2월 확정급여 채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단기 근무원가를 더하죠. 그리고 확정급여 기초금액 채무에다가 할인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을 더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빠지겠죠. 이런 거래들이 단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기말 장부 금액이 나올 텐데 기말에 확정급여 채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더하고 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험 수리적 가정이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또 경험 조정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이 기말 확정급여 채무인데 기초부터 쭉 더하고 뺀 금액이 사실 같을 리는 없어요. 보험 수리적 가정부터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말 확정급여 채무가 장부 금액보다 더 많기도 하고 더 적기도 할 수 있는데 더 많으면 대변으로 부채를 올리면서 차변이 손실입니다. 이 손실의 이름이 보험 수리적 손실이에요. 한편 감소가 되면 보험 수리적 이익을 대변으로 인식하는데 어쨌거나 이 둘은 OCI입니다. 오랜만에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보험 수리적 손익.
이걸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측정 요소의 특정한 계정 명칭이 보험수리적 손실, 보험수리적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립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립자산에 재측정 요소가 있는데 정기월 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의 공정가치 거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했는데 이게 기대 수익이잖아요. 실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한편 단기에 사회적립자산의 출연금은 더하고요. 퇴직금이 있으면 빼고 이런 거래가 단기에 있어서 쭉 장부에 더하고 빼고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장부 금액인데 기말에 사회적립자산은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이 돼야 돼요. 여기에는 실제 수익이 반영이 된 거겠죠. 여기는 기대 수익이고 두 금액이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립자산도 이 장부 금액, 장부에 여기까지 지금 분계를 했는데요. 공정가치로 더 올리거나 공정가치가 낮아지면 다운시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사회적립자산 올리면서 대변으로 재측정 요소, 사회적립자산 감소시키면서 차변으로 재측정 요소. 앞서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는 IFRS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이라는 계정을 특정했어요. 그러나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계정을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계를 할 때 그냥 재측정 요소라 하고요. 이것도 OCI 계정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퇴직급여의 계산 과정, 지난 시간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단기근무원가에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사회적립자산의 이자 수익을 뺀 금액이 단기 퇴직급여였고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두 금액의 차이, 물론 이게 더 클 가능성이 높죠. 순확정급여 부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제 4, 예제 5까지 하는 동안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죠. 자, 재측정 요소와 보험 수리적 손익 두 가지의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측정 요소라 하면 사회적립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과 다를 때 조정했던 거고요. 보험 수리적 손익은 확정급여 채무의 단기 말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동 및 경험 조정을 반영한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예제 6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예제 4번에다가 추가 자료를 반영한 건데요. 자, 1년도 이제 할인율은 10%고요. 1년도 말 확정급여 채무 장부금액 9만, 사회적립자산 8만 8천. 요거 좀 전에 했던 거 4번 똑같고요. 단기근무원가 12만 5천, 퇴직금 지급 2천, 7만의 출연까지 똑같은데 예제 4와 차이점은요 두 줄입니다. 2년도 말 현재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7만 원이고요.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이 변동이 됐대. 예를 들면은 퇴사율, 사망률, 인건비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 2년도 말 확정급여 채무는 23만 원이랍니다. 책을 보면은 이와 같이 분계가 있기는 한데요. 분계로 하지 말고 지금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 이거는 예제 4에도 있었던 컬럼이고요. 하나 더 기타 포괄 손익해서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분계를 하고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기월 사회적립자산, 전기월 확정급여 부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단기근무원가는 12만 5천 원이라고 했어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퇴직금 지급이니까 각각 마이너스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를 줄입니다. 현금 출연이 있었다며 대변의 현금, 차변이 사회적립자산. 한편 사회적립자산에 대해서 10%만큼 증액을 하면서 요 이자 수익이 바로 요 퇴직급여 마이너스 아니에요. 확정급여 채무 9만 원에 대한 10%만큼 채무를 증액시키면서 이게 이자 비용 개념인데 퇴직급여 플러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16만 4,800, 22만 2천, 12만 5,200인데 많이 봤던 숫자 같기도 해요. 자, 예제 4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오늘 강의 처음에 했던 예제 4번 16만 4,800, 22만 2천, 그 다음에 12만 5,200. 여기에서는 공정가치랑 뭐 전부 같다고만 했지 다르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시 지금 문제로 와보면은 사회적립자산은 17만 원이 공정가치고 연도 말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을 반영했더니 확정급여 채무는 23만 원이래. 즉 17만 원과 23만 원이 제대로 된 숫자라는 거죠. 근데 장부금액은 현재 사회적립자산이 16만 4,800밖에 안 되니까 사회적립자산을 늘리면서 차변의 사회적립자산, 대변이 기타 포괄 이익 재측정 요소죠. 한편 확정급여 채무는 22만 2천인데 23만 원이 옳은 숫자래. 부채를 늘려야지. 그래서 부채 늘리고 8천.
대변이 8천이죠. 차변이 기타 포괄 손실, 즉 이게 보험 수리적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컬럼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는 17만 원과 23만 원의 차이, 부채가 더 많네요. 순액 6만 원의 순확정급여 부채가 표시될 뿐더러 기타 포괄 손익에 이런 계정들이 들어갑니다. 뭐 순액으로 친다면은 2,800에 기타 포괄 손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어때요? 요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분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4개의 컬럼을 넣어서 하나씩 쫓아가 보는 게 훨씬 더 눈에 확확 들어오죠. 교재 990페이지로 가보면은 현대차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주석 30번이 990페이지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은 뭐 할인율이라든지 기대 임금 상승률과 같은 보험 수리적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단기말 정기말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이 순확정급여 부채가 단위가 지금 100만 원이니까 3,290억, 전기말은 610억밖에 안 되네요. 뭔가 크게 지금 올라갔는데 이 순액은 각각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금액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기말에서 단기말로 어떻게 변동돼 있는지가 그 밑에 더 나오죠. 그래서 기초금액 있고요. 단기근무원가, 이자수익, 재측정 요소, 이게 OCI 금액 아닙니까? 뭐 경험조정도 있고요. 요거 보험 수리적 가정 하나하나의 어떤 이펙트를 전부 발라냈다고 보면 되고요. 기여금, 지급액, 뭐 관계사 전출입,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금액이 나와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회사의 양식이 똑같지는 않지만 사회적립자산이나 확정급여 채무가 어떻게 변동이 됐고 궁극적으로 네팅이 돼서 순확정급여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할인율은 몇 %인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991페이지로 가는데요. 자산인식의 상한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확정급여 채무보다 사회적립 자산이 더 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참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회사가 돈이 넘쳐납니까? 초과해서 출연을 하게. 근데 꼭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해에 출연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산의 공정가치 증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좀 희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산 인식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채무가 100이야, 자산이 120이고 그럼 20만큼 순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하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20보다는 적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링이 올라갑니다. 상한. 자,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자산인식 상한을 한도로 하여 순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하라. 예를 들어 한도가 18이면 20이 아니라 18까지만 순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때 순확정급여 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데 이를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초과 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초과 적립액에 대해서 기업이 무조건 환급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 기여금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을 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한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자산 인식의 상한은 뭐냐면 제도로부터 너무 많이 지금 초과 적립을 했으니까 환급이나 혹은 미래 기여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인데 그 금액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니 항상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20초과래. 근데 20초과에 대한 효과는 1년 후, 2년 후 이야기니까 이거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한은 요 초과액보다는 적다. 현재 가치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 991페이지 하단부터 자산인식 상한의 예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1년도 말에 확정급여 채무를 쭉 계산을 해봤더니 만이래.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했더니 12,000이래. 2천만큼 너무 크네. 그러면은 만에서 12,000, 2천만큼이 순확정급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건데 실링은 1,600이래요. 2,000이 아니라 1,600까지만 자산을 보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400만큼 요 순확정급여 자산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변이 자산이고요. 차변이 OCI 손실입니다. 재측정 요소가 또 한 번 나오네요. 이때 실제 자산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그 자산의 2천이 너무 크니 이거보다 적게 인식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차감적 평가 계정을 사용을 하는데 그 계정 이름이
자산인식 상한 효과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IFRS에 특정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400. 그래서 사회적립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어쨌거나 자산인식 상한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현재가치 개념이 들어간 측정치 아닙니까? 따라서 1년이 지나면 400보다는 커지겠지. 지금 할인율 10%를 가정을 할 때요. X2년도 자산인식 상한 효과 요 대변에 대한 이자 효과, 이자 비용입니다. 만약에 10%라면은 자산인식 상한 효과가 이제 400에서 440이 되게끔 40을 증액시키면서 요 40이 이자 비용입니다. 근데 이자 비용 퇴직급여에 반영한 것이고요. 요거를 자산인식 상한 효과에 대한 이자라고 부릅니다. 별도의 이자 비용으로 하는 건 아니라 퇴직급여에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에 대한 순이자 개념이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게 확정급여 채무의 이자 비용과 확정급여 자산의 이자 소액 이거 퉁쳐서 순액으로 결국은 순이자만큼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이 아니라. 한편 전술한 예에서요. 2년도 말에 만약에 2200의 초과 적립액이 존재한다고 보자고요. 즉 자산이 확정급여 채무보다 2200이 더 많아. 그런데 2200 전체가 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자산인식 상한을 계산해 보니 1700이다 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2200에서 1700으로 끌어내려야 되니까 자산인식 상한 효과가 500입니다. 일단은 총액으로. 그런데 전년도에 400을 인식을 했죠. 다시 가볼까요? 여기 400. 그리고 2년도 중에 40만큼 상환효과 증액을 했죠. 그래서 440이 일단 된 거죠. 440이 아니라 500까지 올려야 되니까 추가로 60만큼 자산인식 상한 효과 하면서 다시 OCI 손실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예제 6에다가 조금 변형을 해보자고요. 자산이 채무보다 더 큰 걸로 1년도에 설립된 갑회사고요. 1년도 말에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할인율 10%고 이후에 할인율 변동은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년도 말에 확정급여 채무가 9만원, 사회적립자산이 9만 5천원 현금 출연을 했대요. 그러면은 5천만큼 순 확정급여 자산이 되는데 이게 재무상태표에 갈 게 아니라 4천만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한이 4천이라고 하니까 1000만큼 차변으로 재측정 요소 OCI 잡고요. 대변으로 자산인식 상한 효과라는 자산을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차감 계정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온 거예요. 자, X2년도에 단기근무원가 12만 5천, 2천만큼 사회적립자산에서 퇴직금 지급이 있었고요. 사회적립자산에 13만 원 현금 출연이 있었습니다. 2년도 말에 공정가치 사회적립자산 24만 원이고요.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을 반영한 2년도 말 확정급여 채무는 23만 원이래요. 눈으로 딱 봐도 자산이 채무보다 만 원 더 많네요. 그런데 만 원만큼 순 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자산인식 상한은 8,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큼 또 상한 효과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규제에는 쭉 뭐 1년도, 2년도 분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보시기로 하고요. 저하고는 자,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 기타 포괄손익 여기까지가 예제 6번까지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상한 효과가 더 있으니까 이제 5개의 컬럼을 더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금액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해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기초잔액 사회적립자산이 9만 5천, 확정급여 채무 9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지금 확정급여 채무 9만, 사회적립자산 9만 5천 이렇게 되어 있죠. 할인율은 10%고요. 그래서 이제 9만 5천, 9만부터 시작을 하고 단기근무원가가 12만 5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이 플러스 아닙니까? 퇴직금 지급 2천 있었으니까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 2천씩 죽여버립니다. 현금 출연 13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대변으로 현금, 차변이 사회적립자산. 한편 9만 5천 원에 대해서 10%만큼 사회적립자산 증액시키면서 마이너스 퇴직급여 뭐죠? 이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거 9만에 대해서 10%만큼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확정급여 채무 증액하는데 말이 개념상 이자 비용이지 퇴직급여에 증액으로 하면 되죠. 9천 이런 식으로. 한편 전년도에 이미 사회적립자산이 확정급여 채무보다 5천이 많았죠.
그런데 실링이 4천이라고 했잖아요. 상한이. 그래서 1000만큼 OCI를 인식을 하고 차변으로 여기가 자산인식 상한효과 1000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을 거예요. 전년도에 이미 여기에 상한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기타 포괄 손실. 전년도 말에. 그런데 이 상한효과도 상한효과 이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10%. 그래서 100만큼 증액을 시키면서 퇴직급여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예에서 이거예요. 자산인식 상한효과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자산인식 상한효과만큼 퇴직급여, 차변, 여기가 대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소개해서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 상한효과, OCI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24만원,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변동을 반영한 2년도의 확정급여 채무 23만원이라며. 그러면 여기 24만원, 23만원은 이제 픽스된 거예요. 근데 장부금액은 사회적립자산 23만 2,500이니 24만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7,500만큼 차변의 사회적립자산, 대변의 기타 포괄 이익 요거잖아요. 재측정 요소.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는 23만원이라고 했는데 장부에는 22만 2천이니까 이것도 역시 8천만큼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차변이 기타 포괄 손실, 요게 보험수리적 손실이겠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 금액을 보면은 만원의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실링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상한이 8,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 칼럼으로 와서 1,500만큼 8,500이어야 되니까 최종 마이너스 1,500만큼이 차감 계정에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지금 요 장부금액 1,100이 1,500으로 가야 되니까 400만큼 상한효과에 대한 추가 인식이 있어야 되죠. 대변으로 상한효과, 차변으로 기타 포괄 손실. 그럼 다 끝났잖아 이제. 이 내용들이 분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분계보다도 요 구조를, 왜냐하면 분계 실컷해도 힘든 것이 소개에 따라서 지금 요거는 거꾸로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요 칼럼으로 지금 5개 칼럼을 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픽을 바꿔서요. 996페이지에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자고요. 자, 개정과 축소는 뭐냐 하면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해 또는 철회를 해 혹은 기존의 확정급여 제도 하에서 지급급여를 변경을 해 이런 것들을 모두 개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축소는 제도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제도의 축소예요. 이렇게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이 될 때 사건 발생일, 즉 이게 단기 중에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사건 발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순확정급여 부채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즉 예를 들어 사건 발생일이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딱 중간에.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잖아요. 순 확정급여 부채를 계산을 하려면은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그런데 기초 보험수리적 가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에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을 하고요. 사건 반영 전이니까 서해적립 자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순 확정급여 부채를 일단은 끄집어냅니다. 한편 7월 1일 현재 보험수리적 가정이 기초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적용해서 다시 이 채무를 다시 계산합니다. 한편 사건 발생일 현재 사회적립 자산도 공정가치가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전부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순확정급여 부채를 만들어내요. 이 차이가 결국은 이 6개월간의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 혹은 공정가치의 변동, 재측정 요소 아닙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한편 이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은 동그라미 2번과 같게 나가다가 여기는 사건 반영 전, 사건 반영 후, 즉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를 반영해서 다시 순확정급여 부채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차이가 과거 근무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재측정 요소 1과 2의 차이만큼 전부 다 늘었다고 하면 확정급여 채무 늘어나고 사회적립자산 늘어나서 OCI 각각 감소 또는 증가시키면 되고요. 과거 근무 원가도 늘어났어. 그럼 확정급여 채무
단기비용 퇴직급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제를 풀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1년도 말에 순 확정급여 부채는 만이래. 채무가 7만, 사회적립자산이 6만 이런 상태이고요. 2년도 초에 현재가치 계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연 8%래요. 지금 2년도에 뭔가 제도에 개정 축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2년도 7월 1일에 일부를 개정했대. 지급될 급여가 증가되고요. 축소도 있었대. 종업원 수가 감소가 된 겁니다. 7월 1일 현재 할인율은 7%로 다시 결정했고요. 할인율 이외에 보험 수리적 가정도 일부 바뀌었대. 한편 X2년도 상반기에 단기근무 원가는 18,500일에 6개월 동안, X2년 7월 1일 현재 보험 수리적 가정을 적용한 확정급여 채무는 92,000. 여기에 제도 개정 축소의 영향을 반영한 확정급여 채무가 92,200이라고 되어 있고요. 2년도 7월 1일 현재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63,000이랍니다. 자, 상반기 중에 현금 출연이나 퇴직금 지급은 없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교재 998페이지에 풀이로 가보면은 자, 이런 칼럼을 집어넣어서 한번 보자고요. 확정급여 채무, 사회적립자산, 두 금액의 순액, 순 확정급여 부채. 전년도 말 혹은 단기 초 금액이 확정급여 채무가 7만, 사회적립자산이 6만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일단 상반기까지 6개월분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죠. 퇴직급여에 가감할 금액 7만에 8%, 6만에 8%, 12분의 60 해서 2,800, 2,400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그리고 나서 상반기에 단기근무 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앞에 자료에 18,500이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18,500까지 집어넣어주면 자, 2년도 7월 1일 아직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경이나 제도 개정 축소 반영 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2,800하 18,500을 더하면은 91,300, 6만에 2,400을 더하면 62,4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채가 더 크네. 순 확정급여 부채 28,900을 일단 7월 1일 현재로 잡아놓는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사건 발생일 현재 보험 수리적 가정을 적용했더니 금액이 달라졌다라는 거 아니야. 자, 기초하고 7월 1일 현재 보험 수리적 가정은 다를 수 있잖아요. 7월 1일 현재 보험 수리적 가정을 적용한 확정급여 채무가 92,000. 그러면 여기가 92,000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7월 1일 현재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63,000. 즉 여기가 63,0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금액의 차이 29,000이 앞서 동그라미 2번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보험 수리적 가정은 이미 바뀌었는데 아직 제도의 개정 축소를 반영하기 전이잖아요. 반영 후 금액은 문제에서 92,200이라고 주어졌죠. 축소 반영. 제도의 개정하고 축소. 따라서 92,200. 똑같을 수밖에. 공정가치는 뭐 제도의 개정 축소하고 공정가치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29,200. 1과 2의 차이가 OCI, 2와 3의 차이가 단기비용, 과거근무 원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편 물음 2번을 보면은 2년도에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해서 갑이 인식할 순이자 비용을 다 계산을 해보자. 하반기 중에 추가 출연이나 퇴직금 지급은 없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이자 비용 2,800, 이자 수익 2,400은 미리 계산을 했죠. 그래서 2,800, 2,400이고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에 92,200. 이게 92,200 아닙니까? 이게 63,000. 따라서 63,000에 새로 재측정한 할인율 12분의 60 해서 이게 각각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죠. 순이자 비용은 더하고 빼고 한 1,42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흔치는 않은 사건인데요. 제도를 정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확정급여 제도에 따라서 발생한 급여의 전부 일부에 대한 회사의 법적 의무 혹은 의제 의무를 기업이 떠넘기는 거야. 부담하지 않기로. 즉 보험회사 등에 넘겨놓고 대가를 주고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산손익은 1과 2의 차이인데요.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요거 차변으로 빠질 거고요. 정산 가격이 대변으로 갈 거 아니에요. 즉 이전되는 사회적립자산 그 다음에 정산 관련해서 기업이 추가 지급하는 현금 등이 될 텐데 분계는 이렇습니다. 확정급여 채무 주기고요. 사회적립자산 현금 요게 이전 대가죠. 이 정산 대가 그리고 정산 손익이 퇴직급여로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편
제도를 개정하고 축소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발생할 경우에 어차피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따라서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축소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999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자산인식 상한 효과에 대한 고려가 있는데요. 제도를 개정하거나 축소, 정산할 때 이 자산인식 상한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 예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산 시점 현재 확정급여 채무가 사회적립 자산보다 적어. 그래서 200만큼 순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한은 150이래. 그러면 50만큼 자산인식 상한효과, 이게 이제 차감 계정이라고 있죠. 이런 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정산을 한대. 정산이라 하면은 이렇게 사회적립자산 현금 빠지고 확정급여 채무 빠지고 이럴 때 사회적립자산을 자산인식 상한을 고려한 후에 1150으로 할 거냐 고려 전 1200으로 뺄 거냐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립자산 1150을 죽일 거냐 1200을 죽일 거냐. 현금 나가는 건 똑같고요. 확정급여 채무 나가는 것도 똑같으니까 결국은 1150으로 할 때와 1200으로 할 때 정산 손익이 달라지는데 결론은 1200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회적립자산은 1200이 맞죠. 다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이 실링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차감 계정 50을 하나 더 넣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1200의 기초에서 정산 손익을 인식을 하고요. 이 OCI는 정산을 하더라도 당기손익 재분류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은 퇴직급여는 단기근무원가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더하고 빼고요. 자산인식 상한 효과에 대한 이자도 퇴직급여고요. 방금 전에 했던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으로 인한 손익도 퇴직급여에다 반영을 합니다. 한편 재측정 요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확정급여 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 이거는 결국은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변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모두 OCI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 확정급여 채무의 기말장부금액의 사회적립자산의 기말공정가치, 만약에 기말공정가치가 확정급여 채무의 기말장부금액보다 크다면 실링이 있죠. 자산인식 상한 금액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확정급여 자산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때는. 자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다 끝났고요. 이후에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해고급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하여 13장 종업원급여 모두 끝내겠습니다. 시험은 해고급여나 장기 종업원급여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오늘 했던 내용 많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